2012년 9월 21일, 허어도 시내에서 한 명의 부유한 사업가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 이름은 도였고, 그가 사라지면서 그의 가족은 공포에 휩싸였다. 도는 스촨 출신으로 허어도에서 건설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고, 빠르게 지역의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실종, 도는 9월 21일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을 떠났다. 그는 가정적인 남자였고 매일 아내와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외출은 그 어떤 사건의 예고편도 아니었다. 아내는 처음엔 별다른 의심 없이 그가 바쁘게 일을 보러 나간 줄 알았다. 그러나 9월 22일 아내가 도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도는 비즈니스 관련 문제로 4만 위안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는 즉시 전화로 확인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는 계속해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돈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전화가 여전히 연결되지 않자 그녀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23일 또 다른 메시지가 도의 휴대전화로부터 왔다. 3일 내에 200만 위안을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3일 후에 다시 연락할 것이다. 공포의 시작. 이 메시지로 아내는 도가 납치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에는 상황이 너무 불분명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그가 왜, 어떤 이유로 납치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도의 친구들과 지인들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받았던 메시지는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돈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납치 사건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대체 납치범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납치범의 흔적. 경찰은 도가 사라지기 전날, 즉 9월 21일에 있었던 그의 마지막 만남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는 당시 양이빙이라는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양이빙은 경찰에 진술을 하며 그날 도와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점심을 먹었다고 말했다. 점심을 마친 후 도는 이상한 남자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양이빙은 그 남자에 대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고만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남자와 함께 떠난 도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 도와 연락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상한 차량. 경찰은 도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바로 9월 21일 도가 사라진 바로 다음 날 도의 차가 아닌 다른 차가 그의 집 근처에서 목격된 것이다. CCTV 비디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그 차량이 도의 차량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는 바로 유료 도로에서 발견되었고 CCTV 영상에서는 차가 트래픽을 지나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영상에서 차의 번호판은 분명히 보였지만 운전자는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차량의 소유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조사해 보았다. 차량의 주인은 바로 허우 완칭이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수개월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차량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허우 완칭은 도대체 누구일까? 허우 완칭의 의혹. 허우 완칭은 그저 평범한 남자로 보였지만 그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경찰은 그가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몽골 지역에서 석탄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온 남자였고 그의 부유함은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그가 굉장히 부유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실제로 얼마나 부유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허우 완칭은 매우 고급스러운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빌린 차량이 사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은 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경찰은 허우 완칭이 차량을 빌려준 후 수일간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가 9월 22일과 23일 사이에 여러 차례 은밀하게 은행에 출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여성 가발을 쓰고 은행에 들어가 돈을 여러 차례 인출했는데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둠 속의 진실. 허우 완칭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난 후 경찰은 그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CCTV와 은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허우 완칭은 실제로 9월 21일 도가 사라지기 전날 도를 납치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면서도 그가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제 경찰은 허우 완칭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점차 밝혀내고 있었다. 그가 남긴 단서들, 특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장면과 그가 사용하는 가발을 통해 경찰은 그가 과거에 몇 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제 사건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도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허우 완칭은 결국 어떤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도를 납치했을까?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이 사건을 풀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첫 번째 장을 확장하여 사건의 시작과 주요 인물들을 더욱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있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미스터리와 서스펜스, 그리고 점차 드러나는 진실이 결합되어 독자에게 강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2012년 9월 23일, 도의 아내는 점차적인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었다. 도의 실종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전화기로 몇 번이고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녀는 혼자서 집안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소리조차도 불안에 떨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의 휴대전화에서 도착했다. 이 메시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려버렸다. 3일 안에 200만 위안을 준비하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3일 후에 다시 연락할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이 굳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메시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 속에는 분명히 도가 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무언의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전화를 끊은 후 다시는 전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메시지가 오기 전까지 그녀는 그저 도가 집을 떠난 이유를 찾으려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경찰과의 첫 만남.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로 갔다. 경찰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다. 경찰은 초기에는 그저 가족의 실종 신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표정과 긴장된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도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경찰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즉시 사건을 중대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실종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사실은 점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아내는 경찰에게 9월 23일에 받은 두 번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요구 이상의 것이었다. 3일 후 다시 연락할 것이며 그때 200만 위안을 준비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그 메시지에는 비극적인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돈을 요구하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이라는 사실이었다. 납치범의 심리. 경찰은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들이 추적해야 할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납치범은 분명히 도희 재산을 알고 있고 도희 삶을 알고 있다. 그가 요구한 200만 위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경찰은 납치범이 급박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돈은 사업가로서 매우 유력한 인물이었고 그가 만약 재정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납치범은 그를 상대로 큰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 점을 통해 납치범이 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왔고 그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돈과 연결된 위험한 게임. 하지만 이 납치범이 과연 누구일까? 그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경찰은 도희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했고 그들이 아는 도희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모두 도가 평소에는 사업에 몰두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사람이었음을 말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그가 납치된 이유가 단순히 사업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납치범은 도를 한번 만나고 그가 가진 금전적 자원의 목표로 삼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점점 더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납치범이 도희 인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불길한 징조. 며칠 후 낮은 목소리로 들려오는 전화 한 통이 경찰서를 울렸다. 경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돈은 준비됐나요?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메시지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도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였다. 경찰은 이제 사건이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인생을 건 죽음의 게임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급박한 추적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다.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납치범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 도를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의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하기로 했다. 도는 납치범에게 돈을 송금할 준비를 했으므로 그가 보낸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납치범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납치범은 미리 준비해 놓은 전략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도의 연락을 차단하며 경찰이 그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고 그 누구도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선택에 직면했다. 한쪽은 납치범을 추적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점점 다가오는 공포. 경찰은 납치범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도는 납치범의 손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3일 후 다시 연락할 것이며 그때 200만 위안을 준비해라.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도희 가족과 경찰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기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이 장은 깊은 불안감과 공포를 통해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납치범의 심리와 그가 남긴 메시지를 추적하는 경찰의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사건의 전개가 더욱 미스터리하고 긴박하게 흘러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4일 허허도시의 어두운 거리는 어느 때보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도희 실종 사건은 계속해서 경찰과 그의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고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진실에 접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였다. 그때 경찰은 도희 마지막 만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받게 되었다. 양이빙이라는 도희 오래된 친구가 그날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다. 양이빙은 도와 함께 사업을 이야기하고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양이빙은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도가 이상한 남자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고만 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고 했지만 얼굴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경찰은 그 남자의 정체가 중요한 단서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문의 남자. 양이빙은 처음에는 그 남자가 단순히 도희 사업 파트너나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남자에 대한 의문이 점차 깊어졌다. 그는 도가 사라진 날 도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중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정보가 중요했다. 경찰은 양이빙을 다시 불러서 더 자세한 증언을 요구했다. 그 남자는 뭘 원했죠? 도와 뭘 얘기했나요? 경찰이 물었다. 양이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도는 그 남자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도는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양이빙의 말에 경찰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도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사업을 하며 별다른 비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그런 불편한 기분을 느꼈을까? 경찰은 양이빙의 진술을 바탕으로 도가 만났던 그 남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남자 경찰은 양이빙이 말한 시간에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도는 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들은 도로를 따라 멀리 떠나갔다. 차량의 모델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차량의 번호판은 선명히 찍혀 있었다. 경찰은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몇 시간 후에 차의 주인인 허우완칭이라는 남자를 찾아냈다. 그 남자는 몇 달 전에 차량을 빌린 후 여러 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허우완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그는 네모골에서 석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역에서 꽤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곧 그를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허우완칭은 당시 경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었다. 허우완칭의 등장. 허우완칭은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의 거짓말이 결국 밝혀졌다. 그는 도의 납치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는 매우 당황하며 여러 번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도와의 만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쌓여가면서 그는 점차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도와 만나서 몇 가지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는 나에게 자신이 어떻게 부유한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지에 대해 자랑했죠. 허우완칭은 도가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과거와 부를 계속해서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는 20명이 넘는 연애 상대가 있다고 하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다. 이는 허우완칭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그는 도가 가진 재산을 추측하며 도를 상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도의 비밀. 도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얽힌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부와 성공은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를 야기했을지도 모른다.
도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많은 적을 만들었다. 허원칭은 이를 보고 도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허원칭은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은 허원칭의 말을 통해 도가 납치된 이유가 단순히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도의 부유함과 그의 자랑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허원칭은 도를 자랑하는 그의 태도에 강한 질투심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납치로 이끌었다. 드러나는 진실. 경찰은 허원칭의 집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중 일부는 도가 사라진 뒤 발생한 여러 의심스러운 활동들이었다. 허원칭은 실제로 도를 납치하고 그를 협박하여 큰 돈을 갈취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준비한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도를 계속해서 감금하고 그의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삶은 너무나도 위선적이었어요. 나는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죠. 허원칭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다. 도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쳤지만 그것이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든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허원칭의 증언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낳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도를 다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끔찍하게 밝혀졌다. 도의 마지막 시간. 도는 허원칭에 의해 납치된 후 감금 상태에서 치명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는 고문과 협박을 받으며 점점 더 약해져 갔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는 그가 과거에 쌓아온 재산과 명성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허원칭은 도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완전히 제압할 계획을 실행했다. 도는 결국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려고 했지만 그 메시지는 그의 마지막 경고이자 가족에게 남긴 유언이 되었다. 새점칠 사건의 진실에 대한 추적. 경찰은 이제 허원칭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게 되었고 도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가 겪은 고통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도와 허우한칭 사이의 긴장감과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며 숨겨진 동기와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또한 허우한칭의 과거와 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통해 위험한 심리적 전개와 점점 더 고조되는 긴장감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허허도 경찰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건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의 정확한 위치나 납치범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도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인 허우한칭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허우한칭이 진술한 대로라면 도는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가 아니었다. 허우한칭의 심리적 상태와 그가 도에게 느낀 질투심은 이 사건을 훨씬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허우한칭의 증언은 경찰이 사건을 풀어내기 위한 중요한 단서였지만 경찰은 여전히 납치범의 진짜 의도와 도의 행방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비밀의 차량과 영상. 경찰은 도가 사라지기 전날 허우한칭이 차량을 빌려서 도와 함께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그 차량은 허우완칭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찰에게 큰 충격이었다. 허우완칭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왜 자신을 감추기 위해 그런 복잡한 방법을 썼을까? 경찰은 차량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위치를 확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주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CCTV 영상을 통해 경찰은 도가 마지막으로 타고 있었던 차량이 특정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차량이 트래픽을 피해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이 차량이 도착한 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추적했다. 차량이 지나온 도로는 비교적 외진 지역으로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다. 경찰은 이곳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음침한 장소와 단서들. 경찰이 차량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한 결과 도로 끝자락에 있는 낡은 창고와 버려진 건물이 나타났다.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 평소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지역이었다. 경찰은 이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창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조사 도중 경찰은 창고 안에서 불길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창고 안에서 발견된 것은 돌에 그을린 자국과 작은 조각들이었다. 이 조각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찰은 깨달았다. 경찰은 이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창고의 내부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난 것처럼 어수선하게 남아 있었고 창고의 한 구석에는 그을린 물체들이 무수히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던 흔적처럼 보였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단순히 우연히 놓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졌다고 추측했다. 이 모든 단서들이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허우완칭은 도가 사라진 후 그를 추적하는 경찰을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왜 그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숨겨진 흔적을 남겼을까? 불길한 경고. 경찰은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 도와 관련된 중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도의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중요한 문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도는 여전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경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도와 허우완칭의 관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다. 경찰은 도가 허우완칭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도는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고 그가 가진 재산과 그가 알고 있는 사업 정보는 허우완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허우완칭이 도를 납치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들기 시작했다. 추적의 끝자락. 경찰은 계속해서 단서를 추적하며 도와 허우완칭의 마지막 접촉 지점을 찾으려 했다. 경찰은 허우완칭이 9월 21일 도를 납치한 후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결국 허우완칭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을 찾았다. 이곳은 한적한 마을의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모텔이었다. 모텔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경찰은 그곳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모텔의 방 안에는 희미하게 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방 안의 물건들에서 도가 강제로 끌려갔음을 암시하는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이 증거들은 경찰에게 큰 의미를 지녔다. 허우완칭은 자신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증거를 지우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미세한 흔적들이 결국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경찰은 이곳에서 도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고
점차 사건을 풀어갈 실마리를 얻었다. 납치범의 심리 분석. 경찰은 이제 허우환칭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의 부와 자랑스러움에 대해 질투심을 느꼈고 그가 자신의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도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 납치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는 결국 허우환칭의 계획을 역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었다. 도는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듯이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식을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납치 사건이 아니라 더 복잡한 심리적 게임과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사건의 복잡함과 심리적 전개를 강조하며 경찰이 추적과 증거 분석을 통해 점점 더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경찰이 낮은 확률로 찾은 중요한 단서들을 통해 사건의 심리적, 물리적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2012년 9월 26일, 경찰은 이제 사건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다. 허우환칭이 제공한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도 도의 행방과 그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가 납치된 뒤 몇 일이 지난 지금, 경찰은 도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은 의외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불길한 발견. 경찰이 허우환칭의 집을 수색하던 중 허우환칭의 여동생이 갑자기 떠올린 기억으로 새로운 실마리가 나왔다. 그녀는 2달 전 허우환칭이 한 개의 큰 냉동고를 그의 친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냉동고는 그의 집안에서 몇 주간 보관되고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여동생은 허우환칭이 이 냉동고를 잠그고 꼭 전기를 연결해 두라고 당부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냉동고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경찰은 여동생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그 친구는 소파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은 그의 협조를 요청하며 냉동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는 당시 냉동고를 맡았을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냉동고를 열었을 때 경찰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냉동고 안의 공포. 냉동고의 문을 열자 안에서 냉동된 시체가 나온 것이다. 냉동고를 열고 나서 그 시체를 확인한 뒤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시체는 여성의 시체였고 냉동고의 안쪽에는 혈흔이 묻은 침대 시트가 있었다. 경찰은 급히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시체는 쯔찐, 20대 후반의 여배우였다. 특검은 허우환칭이 최근 몇 달간 자주 언급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쯔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며 그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점점 더 불길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이 단순히 도의 납치 사건만이 아니라 허우환칭의 또 다른 범죄 행각임을 깨달았다. 허우환칭의 고백. 허우환칭은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결국 특검의 살인과 시체 유기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범죄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그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다. 허우환칭은 특검을 납치하고 살해한 후 그녀의 시체를 냉동고에 숨겨놓았다. 그 후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시체를 숨긴 후에도 그는 여전히 뜨검의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했고 그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다. 그녀가 나를 거부했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녀는 내가 가진 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우완칭은 경찰에게 말했다. 그의 말에서 냉혹한 심리 상태와 폭력적인 충동이 드러났다. 그는 뜨검의 죽음을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여겼고 그녀를 살해하고 냉동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사건의 전개. 경찰은 허우완칭을 다그쳤다. 그가 어떻게 뜨검을 납치하고 살해했는지 그리고 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허우완칭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의 압박에 결국 그가 일으킨 모든 범죄들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허우완칭은 뜨검을 길에서 만난 후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밤 뜨검을 성폭행하고 나서 그녀가 저항을 하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녀의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고 그 후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뜨검의 남자친구는 금전적인 압박을 받으며 그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허우완칭은 결국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 도의 마지막 순간 허우완칭의 고백을 이제 도와 뜨검의 살인사건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도는 그의 자랑과 그가 가진 부를 과시하는 성향이 결국 허우완칭의 질투와 복수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경찰은 도가 납치된 후 그가 허우완칭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의 시체가 결국 산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와 뜨검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과 자존심에 대한 욕망이 얽히면서 허우완칭의 잔인한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냈고 허우완칭은 살인, 납치, 시체 유기 등 여러 가지 중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대가 허우완칭은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법정에서는 그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악랄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허우완칭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행이 끝난 후 도와 뜨검의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들의 고통은 사건이 해결되면서 조금이나마 가라앉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우완칭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여파가 오래도록 남을 것임을 알았다. 이 장에서는 허우완칭의 범죄 행각과 그의 잔인한 심리가 중심이 되어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뜨검의 살인과 도의 죽음이 결국 허우완칭의 질투와 복수심에서 비롯된 사실을 밝혀냈고 사건의 복잡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30일 경찰은 마침내 모든 조사를 마쳤고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허우완칭의 고백과 발견된 증거들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전모를 드러내며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나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복수심, 그리고 자아의 파괴가 얽혀있는 복잡한 범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 이상이었다. 도와 뜨검의 죽음은 그들의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허우완칭의 범죄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서 그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의 대면 허우완칭의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법정에서 냉담하고 무감각한 태도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을 일일이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그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치게 차갑고 그의 잔인한 심리가 잘 드러났다. 나는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에 질투를 느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나누려 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원했다. 허우원칭은 법정에서 자신의 말에 어떤 후회도 없이 말했다. 그는 도가 자랑하던 부유함과 그가 가진 권력에 대해 극도로 질투했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끔찍한 범죄로 몰고 갔다. 법정에서 허우원칭은 도와 특검의 죽음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그들의 삶을 끝내면서 얻은 것에 대해 자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도의 부유함과 명성을 빼앗은 그가 느끼는 만족감은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충격과 반향. 허우원칭의 범죄는 단순히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도와 특검의 죽음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이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도는 많은 이들에게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도와 허우원칭 사이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투,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증이 어떻게 사람을 끝내 위험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허우원칭이 어떤 이유로 도를 죽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는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빼앗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깊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허우원칭의 처벌. 법정에서의 선고가 내려졌다. 허우원칭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함과 계획성, 그리고 그가 보인 태도는 사형을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의 범행이 단순히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경시를 넘어서 사회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무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원은 인정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허우원칭은 법정에서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감각한 태도로 그가 겪어야 할 처벌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건의 여파는 이제 그가 살고 있던 지역과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가족들의 슬픔, 도와 특검의 가족들은 사건이 해결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다. 도의 아내는 경찰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여 조금은 안도했지만 남편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도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 빈자리가 커져만 갔다. 특검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식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가 해결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반성해야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권력과 돈, 그리고 질투가 어떻게 사람들을 추악한 범죄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했다.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건의 결말, 허우원칭은 결국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세상에 큰 충격을 남긴 채 끝을 맺었다.
도와 특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다. 도와 특검은 이제 돌아올 수 없고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빈자리를 언제까지나 느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면과 그로 인한 파멸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장은 사건의 결말을 그리며 허우한칭의 처벌과 그로 인한 사회적 반향, 그리고 도와 특검의 가족의 슬픔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과 그로 인한 교훈이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죄와 그 여파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5일 허워도시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도와 특검의 죽음은 단지 경찰과 법정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허우한칭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욕망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면서도 경찰과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선택과 후회에 대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모든 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물음이 되었다. 경찰의 새로운 시작. 경찰은 사건을 해결한 후에도 여전히 그로 인한 압박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도와 특검의 죽음은 그들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해 도와 특검이 생긴 고통을 끊임없이 자책했다. 그들이 더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도와 특검은 살아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후회는 그들을 괴롭혔다. 한 명의 경찰관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 해결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그들의 생명이 달라졌을까요?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감정과 후회 속에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도와 특검의 죽음이 그들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을 더 일찍 처리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됐다. 도의 가족, 새로운 희망을 향해. 도와 특검의 가족은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그들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와 특검의 죽음은 그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도의 아내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한 후에도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의 목소리와 그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리움과 슬픔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경찰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삶에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결심을 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도와 특검의 죽음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도의 아내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경험한 상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도와 특검의 죽음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와 특검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특검의 가족, 복수에서 치유로. 특검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다. 특히 뜨검이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된 후 그들은 복수라는 감정을 넘어 치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뜨검이 부모는 사건을 해결해준 경찰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딸의 죽음을 복수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녀가 남긴 사랑과 기억을 살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딸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미래의 아이들이 세상의 고통을 덜고 사랑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었다. 뜨검이 부모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을 돕고자 했다. 그들은 딸이 살아있다면 자신도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뜨검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의 변화, 경각심과 교훈.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욕망과 질투가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도와 뜨검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와 뜨검이 죽음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와 뜨검이 죽음은 그들에게 남은 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허우한 칭의 범죄는 그가 얼마나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지배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은 사회와 개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힘이 될 것이었다. 도와 뜨검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의 기억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의 죽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2년 11월 11일, 허어도시는 추운 겨울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사건이 해결된 지 몇 주가 지난 후 사회는 여전히 도와 특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경찰, 가족들, 그리고 사회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이 사건을 진정으로 끝낼 수 있을까? 허우한 칭의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사건은 그만큼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이 가져올 진정한 결말은 무엇일까? 그가 저지른 잔인한 범죄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후유증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경찰,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허우한 칭의 사형 후, 허우한 칭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었고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무자비한 복수심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허우한칭이 죽었다고 해서 그의 범죄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죽음이 사건을 끝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범죄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들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경찰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 실수와 그가 저지른 범죄를 생각하며 고통을 느꼈다. 경찰의 자책. 경찰은 허우한칭의 사형이 집행된 후에도 그를 단지 한 범죄자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얼마나 더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더 일찍 도울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책감을 느꼈다. 도하뜨컴의 죽음은 경찰에게 그들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사 중에 경찰은 여러 번 허우한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남긴 미세한 단서들을 놓쳤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이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도하뜨컴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그들을 계속 괴롭혔다. 한 경찰관은 말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도하뜨컴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이제 사건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직업적 책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이해했다. 도하뜨가미 가족들, 새로운 시작. 도하뜨가미 가족들은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 아프게 새겨졌다. 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을 덜어낼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길을 찾았다. 도의 아내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하뜨검이 죽음이 단지 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사랑과 기억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뜨검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딸의 죽음을 복수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녀가 남긴 사랑을 전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뜨검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들의 목표는 미래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뜨검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사회에서의 변화.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도하뜨검이 죽음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허우한칭의 범죄는 단지 두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욕망과 질투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경각심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허우한칭의 죽음은 사건을 끝내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가 남긴 흔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도와 뜻감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의 죽음이 남긴 교훈은 사회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허우한칭의 범죄는 사람들이 욕망과 질투가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변했다. 도와 뜻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였다. 2012년 12월 허허 도시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맞고 있었다. 도와 뜻감의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여파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이 단지 한 페이지를 덮은 것처럼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모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허우한칭의 범죄는 한 개인의 잔혹한 욕망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멸적인 결과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몇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각 개인에게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그로 인한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이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사건의 여파. 사건이 끝난 후 사람들은 도와 뜻감의 죽음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어떤 욕망이 사람을 이렇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인간의 본성과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사건은 단지 도와 뜻감의 죽음이 아닌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변해갔다. 이 사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도와 뜻감의 가족들, 경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가족들의 치유, 도와 뜻감의 가족들은 여전히 큰 상처를 안고 있었다. 도의 아내는 남편의 부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녀는 그 빈자리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을 피해가지 않고 그 슬픔을 자신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도와 특검의 가족들이 느낀 고통은 어떤 말로도 치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삶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가는 이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남긴 추억과 사랑을 통해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특검의 부모님은 그녀의 죽음을 복수로 해결하는 것보다 그녀가 남긴 사랑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며 그녀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특검의 부모님은 그들의 딸을 기리기 위해 특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들은 딸이 살아있다면 원하는 일이었을 거라 믿으며 그녀의 꿈을 이어가려고 했다. 이들은 딸의 이름을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의 기억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경찰의 새로운 시작. 경찰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감정적 무게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작은 단서들,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달라졌을 결과들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 나은 경찰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한 경찰관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 해결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경찰은 이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경험은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고, 이제 그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다. 사회의 변화 사건이 해결된 후 사회는 변화를 시작했다. 도화 특검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자기 반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욕망과 질투가 어떻게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도화 특검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도화 특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 사건이 가져온 교훈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도화 특검의 죽음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으며, 그들의 기억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단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그들의 기억은 앞으로도 사람들 속에 살아 숨쉬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3년 2월, 허어도 씨는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을 맞고 있었다. 사건이 해결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화 특검의 죽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지 한순간의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성과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그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제 도화 특검의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었고,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음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들이 남긴 교훈은 이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했다. 도화 특검의 가슴 아픈 기억. 도화 특검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도의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랐고, 특검의 부모는 딸을 잃은 상실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남긴 기억을 통해 고통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도화 특검의 아내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녀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계속해서 전파하려 했다. 특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딸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딸을 기리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들의 딸이 살아있는 동안 꿈꿔온 일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딸이 원했던 일을 이루는 것이라 믿었다. 경찰의 새로운 책임 허우 완칭의 범죄는 경찰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사건을 해결한 경찰은 이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사람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은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잊지 않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사건을 해결한 후에도 각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더 나은 수사 시스템과 더 철저한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인한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경찰관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도와 뜨컴의 죽음이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음을 깨닫고 더욱 노력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사회의 변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 도와 뜨컴의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지 경찰과 법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질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도와 뜨컴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경고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고 배려심 깊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짐했다. 사회는 점차 욕망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와 서로 돕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 도와 뜨컴의 죽음은 이제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고 그들의 기억이 세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사랑과 정신은 계속 살아 있었다. 도와 뜨검의 가족들은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그들이 남긴 사랑과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들은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도와 뜨검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남긴 교훈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허우한칭의 범죄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찾았다. 그들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가능성인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제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도와 뜨검의 기억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의 사랑과 정신은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나아갔다.